두 번째 시간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 이제 커뮤니티 실천의 내용들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그 정리를 좀 했고요. 이어서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한번 그 실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표 2-1 커뮤니티 실천 유형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유형의 커뮤니티 실천의 유형에 보시는 것처럼 조직화, 그 다음에 개발, 행동, 그 다음에 자치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한번 조직화에서는 한번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한국에서는 개와 둘의 향약, 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선조직협회 또는 사회서비스협의회 이런 것들이 조직화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있던 자선조직협회가 넘어갔고 커뮤니티 협의회,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커뮤니티 봉사단 이러한 조직화를 하는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선조직화, 또 방면유언, 공동모금,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화에 대한 실천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모델에서는 마을과 커뮤니티의 조직화, 그 다음에 기능적 커뮤니티 조직화, 커뮤니티 조직,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WG라고 한 거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포플의 모델은 그냥 P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학자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조직화에서의 어떤 그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커뮤니티 개발에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거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예로 한국에서는 인보관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새마을운동, 국민재건운동,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개발 활동들을 했죠.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 맞춤형 복지,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개발에서의 커뮤니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식민지 개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를 또 해보시면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는 전 세계를 해양을 다 다스렸던 나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식민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등의 엄청난 토지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식민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픈 역사들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개발해서 자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 식민지 국가들이 그 지역 사회가 최소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 커뮤니티 개발을 했던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마을 대학을 만들었고, 또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하거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 사회 계획, 대표적인 게 1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 사태를 벗어나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 활동들을 했죠.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개발에서는 커뮤니티 실천 유형에서는 커뮤니티 개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 만들기, 지역 재생 활동들을 했고요. 사회 서비스로도 여러 가지 이러한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회 커뮤니티 행동을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영국에서는 세틀먼트 운동, 이게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프렌들리, 이건 자선조직협회고, 인보관 활동은 그 헐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그 빈민촌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빈민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교육하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커뮤니티 변화 활동이죠.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행동으로 실천 유형에서의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노동조합 만들고 신조합주의 만들어내고 식민지 해방운동하고 예, 흑인 권리운동, 여성해방운동들이 바로 영국에서는 예, 커뮤니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세틀먼트 운동 똑같이 그 다음에 커뮤니티 행동, 커뮤니티 봉사단 뭐 이러한 것들처럼 비슷한 맥락의 유형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자치입니다. 커뮤니티 자치는 예, 커뮤니티 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에 맞도록 예, 그런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권한들을 이양을 해주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보게 되면 커뮤니티 자체가 스스로 커뮤니티의 문제를 사정하고 그 사정한 결과에 맞춰서 사회보장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주었던 권한을 이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의 자치다 예,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뭐 parish, community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참여민주주의, 예, 참여예산제 처음에 이제 캐나다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드렸던 참여예산, 지역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그런 어떤 커뮤니티 자치에 대한 권한들이 예, 많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실천 유형에 대해서는 서구 유럽의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된 뭐 영국, 미국, 일본의 어떤 사례들을 잘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그 크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체 활동들이나 어떤 그 역사 전통들이 계속 비슷한 맥락에서 흐름들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 실천에 대한 부분들, 예, 지역사회복지에서 커뮤니티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예,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입니다. 예,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 네. 뭐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다, 실천 행동,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때로는 사명 또는 지역사회 실천, 커뮤니티 실천의 목적 또는 커뮤니티 실천의 윤리 아니면 커뮤니티 실천의 원칙 등 뭐 비슷한 의미의 비슷한 말로도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학자마다 표현이 좀 다르고 뭐 사용하는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한 것들은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명, 목적, 윤리, 원칙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되고 예,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을 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어디에다 둘 거냐 예,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로엔버그와 돌고프는 가치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선한 것, 바람직한 것, 네, 그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리처나 케메이어, 뭐 옌맨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스러움의 기준이 바로 가치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영국 캠브리지 사전에서 보시면 예, 가치란 건 무엇이냐?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신념이 바로 예,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치 영어로는 value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가치라는 건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에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치, 윤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와 윤리는 조금 학문적으로는 좀 구별이 됩니다. 가치는 선한 것, 바람직한 것, 여기서 이제 가치라고 하는 good, 예. 근데 윤리는 right입니다. 옳은 것, 옳고 그름입니다. 가치는 좋고 나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 뭐 이렇게 좋고 나쁨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라는 건 옳고 그름입니다. 예. right, 그 다음에 correct, 바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이제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겼다라고 그래. 나만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재판을 받거나 어떤 타인의 해를 심하게 끼친다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죠. 공동체 사회에서. 하지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예, 하게 되면
타인의 재판을, 타인의 감시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내 삶의 가치가 잘못되라고 해서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어겼다 그래서 어떤 그 기준에 맞도록 뭐 강요되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윤리는 가치와는 조금 달라서 윤리를 어기게 되면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쪽으로 갔으면 상관없지만 잘못된 것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행위를 하거나 그 윤리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 그러면 그것은 재판이나 아니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와 윤리는 조금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는 햄스워스, 루니, 스톰, 거트프레드 같은 그 다음에 라슨이라는 학자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09년에 발표한 그 정의를 좀 보면 세상이 어떠해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이 바로 가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신념들이 바로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의 마음속에 그 삶의 기준, 삶의 가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다 커뮤니티 구성원들 모두의 가치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살아온 환경이나 뭐 사회에서의 커뮤니티라는 게 사회 체계에서의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이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다음에 생태 체계로서의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권력과 갈등의 중심으로서의 그 커뮤니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이 어떠해야 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조건에서 살아야 좋겠다라고 바라는가 하는 생각들을 각자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그 가치다라고 하는 그 가치라는 의미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특성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것들과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행동의 원칙 또는 표준이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특성 사회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 또는 커뮤니티 실천을 통해서 변화될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특성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살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행동해야 되는 원칙이나 표준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고요. 과연 이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전문직으로서의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교재 47페이지입니다. NASW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 NASW가 뭐라고 그랬죠? 전미사회복지사업협회입니다. 그래서 전미사회복지 미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 그 협회에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그 가치를 몇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서비스, 두 번째가 사회정의, 세 번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관계의 중요성, 다섯 번째가 진실성, 여섯 번째가 역량입니다. 즉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 중간 그 윗부분에서 NASW는 에서 이렇게 표시가 구별하실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즉 사회복지 전문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혹은 존재의 이유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초점이라는 것과 사회복지사는 윤리원칙에 입각하여 진실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행동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역량의 범위 내에서 일하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커뮤니티 실천에서 미국의 전미사회사업가협회에서 정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갬블과 웨일의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47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회정의.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사회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은지심.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선. 네 번째가 존중. 자비로 되어 있네요. 자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존중.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연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평등. 또 이타주의. 계몽화된 자기이익. 그 다음에 상호의존. 공동체. 해방.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어서 보시면 그 교재 바로 48페이지 중간 밑에 이어서 보시면 휴머니즘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치는 짐 이페가 유형화한 인간권리 매트릭스에도 소개하고 있는 다음과 같다. 생존의 권리, 사회적인 권리, 경제적 권리, 그 다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 다음에 문화적 권리, 환경적 권리, 그 다음에 영적 권리. 이렇게 이러한 가치들이, 많은 가치들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에서의 가치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커뮤니티 실천가의 가치와 윤리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미국 전미사회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는 윤리 코드 속의 가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서비스, 사회정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실천가에게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특히나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그 실천가들이 커뮤니티 실천가들에게 중요한 특별한 가치와 윤리 이슈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의존성, 또 역량 강화 실천, 호혜성, 파트너십과 상호성, 또 시민 커뮤니티의 참여, 그 다음에 인간권리와 사회정의, 구조적인 분석과 접근, 이러한 어떤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윤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아래쪽을 좀 보시면요. 커뮤니티 실천가에게 중요한 특별한 가치와 윤리 이슈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호의존성,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의 실천, 집단과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세우기, 역량 강조하기, 또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 개발하기, 사회 변화의 활동가로서 집단과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인식하기, 또 사회적인 배제와 기회가 제한된 경험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혜성,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교환과 그러한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트너십과 상호성, 특별히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서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 상황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개인과 집단의 적극적이고 자원적인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 human rights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 향상,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특성, 지성, 재능, 의식을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와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정의, 부정적 차별에 대한 도전과 반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그 다음에 자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을 옹호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실천에 도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기. 마지막으로 구조적 분석과 접근인데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탐색과 불평등을 밝히기,
정의롭지 못한 법, 체제, 차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불평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나 결과물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커뮤니티 실천가에게 중요한 특별한 가치와 윤리의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볼 수 있는 교재 51페이지에 하디나가 2002년도에 발표한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는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 또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 비판의식의 개발, 또 상호학습, 사회정의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헌신, 뭐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실천의 가치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그 실천의 가치들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뭘까 있을까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 기준을 준수하고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바라는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문가적인,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천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더구나 이제 다양한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만 해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많은 문화가 흡수가 되면서 이전처럼 단일 민족, 뭐 동일한 뭐 어떤 문화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과 엠파워먼트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시면 언스테인의 시민 참여 사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결정과 엠파워먼트. 엠파워먼트라는 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실제로 시민들이 통제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인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단계별로 되어 있죠. 1단계에서는 조직, 2단계에서는 치유,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보 제공, 4단계 의견 조사, 그 다음에 5단계 회유, 6단계 공동협력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7단계 권한위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시민 통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엠파워먼트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민 참여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비참여, 형식적인 참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참여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민의 권력으로, 인파워먼트의 결과가,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의 결과가 바로 시민의 권력으로도 나중에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과 만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자기결정, 비밀보장, 그 다음에 엠파워먼트, 뭐 강화,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셨는데요. 특히나 인파워먼트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커뮤니티의 자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실천의 방법에서 4가지 중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치,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자치 능력, 자기결정 능력, 또 그 자기결정을 하기 위한 역량들을 강화하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결정과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시민의 권력들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비참여 또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민의 권력 단계까지 인파워먼트 되어서 사회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가 되고 시민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민사회가 바로 커뮤니티의 가장 바라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커뮤니티 실천의 가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